나는 양옥집으로 이사를 왔다. 가풍. 내게는 낯설기 짝이 없는 단어였지만 며칠 동안의 나는 그 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규칙적인 생활 제일주의가 맨 먼저 나를 휘감은 이 집의 가풍이었다. 양옥집의 기상은 새벽 6시다. 할아버지는 차를 손수 끓여서 들고 와 나를 깨우고 그 차를 마시게 한 뒤 아침 산보까지 시켰다. 그것은 양옥집의 규칙으로 3살 난 아이까지도 그 규칙을 따랐다. 출근 혹은 등교를 하고 할아버지도 어느 회사에 중역으로 나가고 있었으므로 집에 남은 건 할머니와 며느리, 어린애와 식모 그리고 노곤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나뿐이었다. 양옥집의 일상은 그렇게 아침 6시 기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경 며느리와 할머니가 울리는 미싱 소리를 쭉 듣게 돼 12시경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게 된다. 오후 4시경에는 며느리의 피아노 연주인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게 되고 오후 6시 반까지는 모든 식구가 집에 와 있어야 된다. 식사가 끝나면 10여 분 동안 잡담을 하고 그게 끝나면 모두 자기 방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 식모가 보리차가 든 주전자와 컵을 준비해서 대청마루 가운데 있는 탁자에 달그락하고 놓을 때는 오후 10시 5, 6분 전 여러 방의 방문이 열리고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물 한 컵씩을 마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를 한 차례 돌리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나는 이기이한 규칙 속에서 불현듯 창신동 빈민가를 생각해냈다. 신문지로 바른 벽에는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이 왜 다라는 낙서가 적혀 있다. 천장에 도배지는 축 늘어져 있고 창신동 집은 형편없이 작았는데 겨우 한두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꽉 차버리는 작은 방이 5이나 되었다. 주인 식구, 영자, 절름발이 사내 부녀, 40대 맞벌이 노동자 서씨, 그리고 내가 그 방들을 하나씩 차지하였다. 영자는 나에게 유명한 성명철 학관에 같이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급전을 빌려주는 등 맘씨 좋은 여성이다. 절름발이 사내는 교육을 한답시고 매일 밤 어린 딸에게 매섭게 매질을 하는데 딸이 몹시 알차 안절부절 못하는 것으로 보아 영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 집을 생각할 때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은 역시 노동자 서씨이다. 중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씨는 역사 가문 출신이었다. 젊은 나와 격에 없는 술친구였던 서씨는 어느 밤 나를 깨워 동대문으로 갔다. 동대문은 집채만 한 축대 뒤에 세워져 있고 커다란 돌이 쌓여 이루어진 성벽이 건물을 반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마치 공예단의 원숭이처럼 민첩한 솜씨로 성벽을 기어 올라갔다. 그러더니 성벽을 이루고 있는 금고만 한 돌덩이를 한 손에 하나씩 집어서 번쩍 들어 올렸다. 나는 감탄을 넘어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중국에서 이름 있는 역사였고 그 힘으로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영광도 차지하였다. 그러나 서씨는 그렇지 못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원시적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무형의 갑오가 공사장에서 겨우 보수를 좀 더 받는 기능밖에 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서씨는 그 보수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 동대문에 성곽에서 명부의 조상들에게 선조의 영광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밝은 대낮에 동대문을 지날 때 그 거대한 동대문에 어느 바위가 살짝 위치를 바뀌었음을 아는 사람은 서씨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힘을 그렇게 혼자서만 느끼며 어둠 속으로 숨겨진 자신의 힘을 누르고 있었다. 내가 양옥집에 남은 이유. 그러면 나는 이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양옥집을 박차고 나와 창신동으로 돌아갈 것인가? 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양옥집의 도발을 감행했다. 약국에서 흥분제를 사서 잠들기 전 식구들이 마시는 주전자 물에 몰래 탄 것이었다. 이 집 식구들이 한 번쯤은 기계적인 규칙에서 이탈하기를 바랐고 잠 못 이룬 그들이 불을 켜고 대청마루로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한 나는 피아노 건반을 광폭하게 두드렸다. 나오시오, 제발 나오시오들. 그 빈 껍데기에 불과한 규율 따위 집어던져 보시오. 그러나 양옥집의 그 밤은 다른 날들과 똑같이 흘러갔다.
원시적 삶을 요구하지 않는 현대. 나는 이런 행위에는 산업화 도시화 기계화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은 것은 판잣집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조만간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 전근대의 흔적으로만 남을 것임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음제를 보리차에 탄 사건은 인간 내면에 억압된 욕망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왜곡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창신동 판잣집이 생동하는 원초의 생명력이라면 2층 양옥집은 규격화되고 상자에 갇혀버린 1960년 현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감추어야 하는 힘을 지닌 서씨의 무력감과 흥분제에도 결코 흥분하지 못하는 규칙에 사로잡힌 양옥집 사이에서 그는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창신동의 낡은 빈민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그는 양옥집의 편리에 익숙해져 버린 탓일까요? 김승옥은 1960년대를 온몸으로 표현한 작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가 고급스러운 양옥집에 좀처럼 익숙해지지 못하고 판잣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도 서씨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워한 것은 판잣집의 불결함과 비능률성 자체라기보다는 그 집에서 생동하던 생명력이었던 것입니다. 서씨는 원초적인 힘을 가졌고 그리고 그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하였습니다. 양옥집은 완전히 그 대척점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루를 엄격하게 구획하는 근대적 시간 개념이 만들어낸 규율은 잠옷 폭력적이며 나는 양옥집의 폭력성에 고통받고 있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도시적 소외와 비인간화는 1960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고립이나 무력감, 왜곡된 욕망을 통하여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만 이미 양옥집의 편리함을 맛본 나는 다시는 원초적인 창신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화에 물든 한 시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